자, 동물과 에너지, 여기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소화, 순환, 해설. 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소화 파트 들어갈 건데, 여기가 이제 생물 파트야. 생물 파트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용어 같은 것들을 자, 정리를 좀 잘해야 돼. 생물은 어쩔 수 없어.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동물의 구성 단계, 뭐 식물의 구성 단계가 있는데, 생물의 구성 단계야. 자, 일단, 여기서 세포가 나오지. 자, 세포가 이제 우리가 셀이라고 해, 셀. 그래서 이제 세포인데, 자, 이 세포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한다. 어떤 개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해. 체세포. 그리고 이제 그 자손을 낳기 위해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관여하는 것이 생식이야. 그래서 생식에 관여한 세포를 생식세포. 그래서 생식세포는 정자, 난자를 뜻하겠지. 자, 어쨌든 간에 이 세포는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의 기본 단위.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세포로. 그러니까, 자,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개체를 이루는 거야, 생명체. 자, 구조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능의 기본 단위가 되기로 한다. 그래서 세포는 구조 그리고 기능의 기본 단위. 이걸 이제 우리가 세포라고 그래. 그래서 먼저 이제 동물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따져볼 건데, 동물. 자,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의 기본 단위고, 자, 그 다음에 기능의 기본 단위가 되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동물을 보면은 자, 하나의 세포가 있어. 우리가 이걸 이제 수정란이라고 한번 해보잔 말이야. 수정란.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됐어. 그럼 이제 수정란이 어떻게 되니? 이제 세포 분열을 할 거야. 그래서 한 개 세포가 두 개 세포, 네 개 세포, 8개 세포, 16개 세포, 이런 식으로. 자, 세포 분열하는데 조직이라는 것이 먼저 생성이 된다. 조직. 자, 조직은 정의가 이렇게 돼.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집합.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집합.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모양,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형태를 이루면, 모양을 이루면 우리는 그걸 조직이라고 그래. 근데 이 조직은 세포들의 집합이긴 하지만은, 자, 얘는 있잖아. 그 세포들이 펼쳐져서 우리가 그냥 종이처럼.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이제 조직이 티슈라고 해, 티슈. 물티슈, 이렇게 티슈 같은.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모양이라든가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아직은 모양이나 형태를 이루고 있지는 않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는 조직이라고 그래. 그러고 나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모여가지고서 기관이라는 거 되는데, 이 기관이 바로 뭐냐면은 모양이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모양이나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관이라고 부른다. 기관.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모양을 이루고 있고 그 모양을 통해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이런 거야. 근데 우리 그 소화 기능이 있어. 그쵸? 그래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생겼을 거야. 그럼 이 조직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모양을 가진 기관들이 만들어질 거야. 입이 있을 거고요. 식도가 있을 거고요. 위가 있을 거고, 소장이 있을 거고, 십이지장이 있을 거고, 대장이라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화 기능하는 조직들이 모여가지고서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고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각각이 다양한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기관이라고 부른다. 기관.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 그럼 이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였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불러요? 기관계. 그래서 얘네들이 모이면은 얘네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소화계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뭐야? 기관계.
그래서 소화계 같은 자, 기관들이 모여서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룬다. 그래서 소화계가 있어. 그러면 동물은 자, 우리 앞 단원에서 식물도 배웠고 지금 이제 동물에 대해서 하겠지만은 자, 이 동물은 식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동물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식물은 구조가 되게 심플해. 알지? 그래서 동물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자, 식물은 구조가 가장 심플하단 말이야. 자, 그럼 동물의 구조가 복잡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 왜 동물의 구조가 복잡할까? 응? 자, 동물의 구조가 복잡하고 이제 식물들도 하겠지만 식물은 굉장히 단순하거든. 그래서 요 어떤 체계가 구성 단계가 동물하고 식물이 약간 좀 차이가 나. 그렇지? 자, 그러면 왜 동물의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질까? 자,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원이 되는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는 얘기야. 하지만 동물은 스스로 못 만들거든. 그러니까 못 만들기 때문에 이 양분, 에너지원이 되는 양분 또는 이제 그 몸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재료가 되는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을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돼. 다시 말해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니까 먹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복잡 다양한 활동이 들어가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식물에 비해서 동물은 기능이 굉장히 많다. 그럼 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많을 거고 그 기능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관계도 굉장히 다양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소화계가 있다면 자,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면역계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면역계. 그래서 면역계에서 이제 뭐 백혈구라든가 림프구라든가 T림프구 막 이런 것들 자, 또 있을 거고 혈액도 면역계에 속하기도 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지. 자, 우리가 이제 혈액을 통해서 혈액을 이제 우리 온몸으로 순환시켜서 양분을 보내고 노폐물을 운반하고, 그치? 산소하고 또 CO2를 운반해주는, 그 체온도 유지해주는, 그래서 혈액이 순환되는 것을 우리가 순환계라고 그래, 순환계. 순환계. 그래서 이 순환계는 심장, 혈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순환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자, 외부 자극이 가해지면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 보는 거죠. 후각, 냄새를 맡지. 미각, 맛을 느끼지. 청각, 소리를 듣지. 우리 다양한 피부 감각, 따뜻하다, 차갑다, 아프다, 누르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이런 피부 감각들. 그래서 이런 자극이 어떻게 되는, 우리 뇌로 전달이 돼서 뇌에서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다시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신경계. 신경계.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고, 자,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숨을 쉬고 내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CO2를 내보내는 거는 이제 산소하고 CO2, 그치? 이게 이제 요거가, 자, 산소가 우리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노폐물 CO2를 내보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란 걸 통해서 산소와 CO2의 출입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호흡계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되게 복잡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달리고, 걷고, 움직이고, 뼈, 근육. 자, 우리 운동해야 되겠지. 그럼 거기와 관련된 것이 바로 뭐야? 운동계라는 것도 있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섭취했으면 거기에 발생하는 노폐물이 있겠지. 그럼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래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계. 되게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는 자,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형성하고, 자, 그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는데 기능들이 다양하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식물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계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의 개체. 자, 이 개체는 우리 생명체 각각을 개체라고 해요. 자, 생명체 각각을 개체라고 부른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 생명체는, 자,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물이야, 동물. 그래서 동물은, 자, 세포에서 조직. 그래서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집합인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이 조금 더 모여서
어떤 형태를 이룬다면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는 거지. 그리고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이면은 그것을 우리가 기관계. 그러니까 동물은 소화계, 면역계, 순환계, 신경계, 호흡계, 운동계, 배설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 각각이 개체가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 생명체에서 동물의 구성 단계야. 그래서 이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소화계가 되겠지? 자, 얘는 신장, 혈관이니까 순환계가 될 거고요. 기관, 폐, 코, 호흡하는 호흡계. 그다음에 여기에는 콩팥, 방광, 뭐야? 배설계. 자, 그 외에도 뭐 신경계도 있고, 운동계도 있고, 면역계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 하나 빠졌네. 우리 생식계도 있지. 생식계. 생식해야 되니까. 자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복잡해. 어쩔 수 없어. 자, 동물의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 것은 먹이 활동을 해야 되고 생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식물은 어떻게 될까? 식물은 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고정된 위치에서 살아요. 그리고 얘는 외부에서 먹이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먹이 활동을 못하니까 스스로 이 양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광합성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먹이 활동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 같은 경우 먹어야 되잖아. 먹으면 걸 소화시켜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그거를 순환시켜야 되겠지? 자, 그때 또 뭐야? 호흡계도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배설계도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먹이 활동하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외부의 환경하고 환경화에 뭐 새로운 환경에 접촉이 많으니까 면역계도 발달이 될 수밖에 없고, 움직여야 되니까 운동계도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복잡한 거는 그냥 결국 활동. 그리고 또 그 즉각적인 활동하려면 어떻게 신경계가 또 발달이 돼야 돼. 그렇잖아. 길을 가고 있는데 야구공이 날아오고 있어. 그러면, 야구공이 날아오겠네? 맞겠네?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맞는단 말이야. 날아오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우리 피하거든. 이거는 바로 신경계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야.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물은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근데 식물은, 자, 먹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기능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식물의 기능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식물의 기능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자, 그러니까 그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도, 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조 자체가, 자, 식물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큰 거 있잖아. 동물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큰 나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잖아. 우리보다 더 크기도 하지만. 자, 하지만 그 구성은 굉장히 단순하다. 자, 그러니까 기능이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한 기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식물은 기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냥 기관으로 끝낸단 말이지. 하지만 이 기관 자체가, 자, 동물은 위, 간, 뭐 소장, 대장 이런 것들 굉장히 작거든. 크기가. 심장도 작지. 근데 얘네들은 큰 덩치의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좀 커야 되거든. 기관 자체가. 그 기관이 커야 되니까, 자, 세포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조직이 만들어지겠지. 자, 조직이 모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더 발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발달이 해서 조직계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조직계. 그러니까 조직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기능하는 조직들이, 여러 형태의 조직들이 생겨가지고 그 조직들이 모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조직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다발계라는 것이 있어. 관다발계. 자,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잖아. 그래서 흡수한 물이 잎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그다음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양분. 자, 포도당이지만 이동은 뭐야? 설탕의 형태 이동하거든. 그 양분이 어떻게 돼? 식물 전체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 관다발계는, 자, 조직이 이제 발달이 되는, 어떤 조직? 물을 이동하는 물관 조직이 발달이 되고요. 자, 양분을 이동하는 체관 조직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이 발달이 돼서 얘네들이 하나를 뭉쳐버리면 관다발계라는, 즉 물질을 운반하는, 물과 양분을 운반하는 관다발계라는 조직계를 이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이 아니라 그 기관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큰 형태가 돼야 되니까 조직이 발달돼서 조직계 그리고 기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떻게 되니? 기관계가 있다 없다? 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바로 식물이야.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가. 명확하게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을. 자, 동물은 복잡하니까 작은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 개체가 형성이 되지만 동물은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기관계 없이 기관 자체가 적기 때문에 대신 조직이 발달해서 조직계가 되고 그래서 큰 형태의 기관을 만든다. 그래서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면은 식물이 되고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면은 어떻게 돼? 동물이 된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자, 우리 그 위에 그림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 봐봐. 자,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에 각각 우리가 개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생명체 각각을 개체라고 부르는데, 자, 먼저, 세포가 있어요. 자, 근육세포. 자, 근육은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예요.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자, 이제 동물 기준으로 갈게요. 동물. 일단, 자, 동물의 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의식적인 운동이 있어. 자, 이 의식적인 거는 뭐냐? 우리 그 대뇌 있지? 대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저기 버스가 와. 걸어가면 놓칠 것 같아. 그 판단해서 어떻게 해? 뛰어가잖아. 그 뛰어가는 건 나의 판단이야. 그래서 의식적이라는 거는 대뇌 판단에 의해서. 자,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무의식적인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 자, 무의식적. 이건 뭐야? 나도 모르게. 자, 나도 모르게라는 얘기는 판단이 없이, 그러니까 대뇌의 판단 없이 일어나는 거야. 자, 봐봐. 공이 날라와 길을 가는데 판단할 거야. 어이씨, 공이 날라오네? 저거 맞으면 아프겠다? 피해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피하나? 자, 이렇게 하는 동안 이미 공은 내 눈탱이를 맞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날라오면 뭐야? 나도 모르게 비튼단 말이야, 몸을. 그치? 자, 우리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어. 실수로. 야, 그러면 어떻게? 뜨거운 물이네? 펄펄 끓네? 야, 이거 화상이 있다. 손 빼야지. 자, 이렇게 판단하진 않잖아. 그거 딱 넣어주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손을 뺀단 말이야. 그치?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즉 대뇌 판단 없이 하는 행동이 바로 무의식적인 행동이야. 운동이야. 그래서 이러한 운동, 자, 이 운동인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몸의 운동과 관련된 것은 이 운동과 관련된 것은 근육하고 뼈예요. 자, 뼈는 이제 골격을 이루는 거고요. 그 실제 운동은 근육의 수축 이완이에요. 근육의 수축 이완이야. 자, 우리가 무의식적인 운동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자, 심장이 뛰어. 심장이 뛰어. 자, 저기 앞에 오씨, 요즘 내가 이제 입덕한 게 QWR이거든. 저기 초단이 지나가네. 초단이다. 그럼 어떻게 돼? 심장이 나도 모르게 팍팍팍 뛰지. 야, 나대지 마. 지가 뭐 알아서 멈추나? 줄어드나? 아니야. 나의 의식과 상관없이 심장이 뛴다. 그럼 심장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육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심장이 뛰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자, 우리 위도 어떻게 돼? 움직이지. 소화 운동하기 위해서. 자, 그 위도 근육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근육세포는 자, 거의 대부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기관에는 근육세포가 다 있어. 그래서 이 근육세포는 운동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근육조직을 이뤄요. 그럼 이 근육조직은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을 담당하는 거야. 그럼 위라는 것은 뭐냐? 자, 이게 이제 소화 운동을 하거든. 그래서 소화 운동하면서
자,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혼합이라고, 혼합. 음식물이 잘 섞이게끔 섞여주는, 자, 효소랑 잘 섞이, 자, 혼합 운동을 해. 그래서 이러한 근육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피라는 건 뭐냐면은, 자, 그 표피. 자, 표면을 구성하는 세포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피부도 세포지만, 이 피부는 무슨 세포다? 상피세포라고 그래요. 상피세포.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든 개체든 그 겉의 모양을, 겉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그래. 상피세포. 그래서 이 상피세포는 쉽게 말해서 이제 보호하는 기능이 우선이 돼요. 그래서 위도 마찬가지로, 자, 그 위의 표면을 구성하는, 보호하는 상피세포가 있을 거야. 그럼 이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조직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위 벽면은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피 조직은 표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호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 위라는 거. 그래서 위라는 거는 이제 소화 기능을 하지만, 소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근육 움직임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조직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야. 여러 개의 조직들이 모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근육 조직. 알지? 그 다음에 표피를,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표면을 결정하는,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상피 조직.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상피 조직과 근육 조직이 모여가지고, 자, 위라는 기관을 만든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 위는 소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 그래서 여기가 대장, 소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항문 있고, 그다음 여기 위가 있고, 그렇지? 여기 위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화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를 있고, 자, 소화계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개의 기관계가 있으니까 하나의 개체인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지. 자,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어떤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이런 것들 표현적인 것 좀 알아둬. 됐지?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자,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에서 세포가 시작이다. 그리고 구분해야 된다.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기관계가 빠진다. 알지? 요거 꼭 기억해. 식물은 조직계가 포함이 되고 기관계가 빠진다. 자, 이제 영양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잘 봐야 돼요. 자, 영양소 또는 우리가 양분이라고 합니다. 양분. 그래서 영양소 또는 양분 또는 영양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양소라는 것은 크게,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생명활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생명활동이라는 건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지? 그 외 플러스 외부 활동까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생명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묶어서 영양소라고 얘기한다. 영양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명활동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영양소라고 그래. 근데 그럼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은 어떤 데 사용이 되냐? 그래서 이 영양소의 이용은, 자,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양소를 이용해서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생명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영양소야. 에너지원. 자, 두 번째, 자, 체구성 물질이다. 자, 이게 체가 뭐야? 몸, 체자. 그래서 생물체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바로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양소. 그리고 세 번째, 자, 뭐가 있냐면은 그 생명체의 몸에 조절 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영양소야.
그래서 영양소는 어떻게 이용이 되냐? 영양소는 자, 세 가지로 이용이 된다. 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자,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물질이 되기도 하고, 자, 몸의 조절 작용을 담당하는 물질이기도 해. 그치? 바로 이런 거. 자, 그때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면은 얘를 주 영양소라고 해. 1번과 2번을 주 영양소, 또는 이 주 영양소는 3개가 있다고 해서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3대 영양소 뭐가 있을까? 이 주 영양소에 해당하는 거? 그렇지. 탄수화물, 단백질. 자, 우리 중학교에서는 지방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지질이야, 지질. 지질이라고 써야 돼. 고등학교 가면 지질이라고 표현할 거야. 지방이라고 표현 안 써. 지질이라고 표현해, 지질. 근데 영어는 똑같아요. 리피드. 영어로 리피드인데, 아니, 왜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질이라고 얘기하고, 왜 중학교 과정에 지방이라고 하냐고. 참, 희한해. 자, 다음.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원이 아닌 것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부영양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주영양소 또는 3대 영양소, 탄단지. 자, 2번과 3번, 즉 에너지원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부영양소. 그래서 이 부영양소 우리 몸의 구성 물질이 되기도 하고 몸에 조절 작용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뭐냐면 바이타민이 요게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자, 무기염류라는 것이 요게 있어. 자, 무기염류는 쉽게 말해서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 자, 이온을 얘기한다.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을 얘기해. 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는 자, 생명활동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통틀어서 영양소라고 그래. 그 생명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요. 자,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생명체의 몸을 조절하는 작용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모두 다 우리가 영양소라고 그래.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가 되는 건 바로 에너지원. 그래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을 주영양소. 자, 에너지원이 안 되는 것을 부영양소. 알지? 그리고 주영양소도 부영양소 모두 다 체구성 물질이 될 거야. 그리고 자,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조절 작용을 담당하는 역할도 한다. 자, 이 개념이 나중에 중3 가면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배울 거야, 호르몬. 거기서 또 연결돼서 쭉 나와. 몸의 조절 작용에서 호르몬 해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영양소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 그래서 크게 주영양소와 부영양소.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영양소. 자, 이거를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3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는 지질. 알지? 그래서 자, 먼저 이 주영양소는 키포인트는 이거다.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주영양소다. 에너지원도 되고,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그리고 이 주영양소는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 공통원소. 물론 단백질 여기에 질소가 들어가. 그래서 탄소가 얘가 이제 기본 메인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은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요. 탄소화합물. 그게 다 탄소로 이제 탄소가 메인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야. 탄소화합물이고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지.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얘를 유기물이라고 그래. 유기물. 자, 유기물이 영어로 올가닉 컴파운드라고 그래. 자, 컴파운드는 화합물이고 올가닉이라는 뜻이 뭐냐면 생명체야. 그러니까 생명체의 물질이니까 뭐야? 이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겠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탄소화합물, 자, 또는 유기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게 3대 영양소야, 주영양소.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 첫 번째. 자,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3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3개 원소로 이루어지고, 자, 탄수화물은 특징이 뭐냐? 주 에너지원이야. 그치? 자, 주 에너지원이란 거는, 우리가 이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데, 심장 뛰어야 되지, 체온을 유지해야 되겠지, 그치?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면역 작용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생명으로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냐면 기초 대사량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활동하잖아. 말을 하고, 걷고, 움직이고, 그치? 활동하는데 필요한 활동 에너지가 있을 거야. 활동 대사라고 그래. 자, 그 기초 대사 또는 활동 대사, 어쨌든 간에 생명체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그 모든 에너지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에요. 알지?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쓰려면 뭘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밥. 왜? 밥이 탄수화물이거든. 녹말. 알지? 그래서 주 에너지원이야. 그래서 이거는 생명체가 최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에너지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 뺄 때도 내가 막 운동했어. 그럼 우리 몸에서 뭐부터 없어져? 운동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운동하는데 에너지가 사용하잖아. 사용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몸에 있던 어떤 에너지부터 먼저 사용해? 어떤 것부터 이용이 되는 거야?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지방이 아니야. 탄수화물이 먼저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 이용이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살찌면 어떻게 돼? 뱃살 끼고 그게 바로 이제 뭐 내장 지방이거든. 지방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방은 두 번째란 말이야. 그래서 운동도 일정 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섭취하는 대부분은 에너지로 사용이 돼버려요. 에너지로 사용이 돼. 이제 어디에서? 우리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자, 이용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일부 남은 것은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일부 남는 것은 저장이 된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돼요. 알지? 자, 어쨌든 간에 에너지원이야. 1g당 얼마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 4kcal. 그래서 계산이 나오지? 이거 탄수화물이 10g 있어. 단백질이 몇 g 있고 지방이 몇 g 있어. 그럼 내가 섭취한 에너지는 얼마야? 그럼 10g이면 어떻게 돼? 40kcal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지, 밥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숫자를 외워둬. 자, 이 숫자는 꼭 외워야 돼. 알겠지? 이 숫자는 꼭 외워둬. 그래서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주 에너지원이고, 자, 4kcal, g당, 1g당 4kcal의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생명체는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탄수화물이고요. 자, 이용하고 남은 것이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녹말을 섭취하잖아. 그 녹말이 포도당으로 소화가 돼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이제 여러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사용하고 남는 포도당이 있다는 거야. 남는 포도당. 동물은 자, 이 포도당이 간, 근육에서 자, 뭘로 바뀐다?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된다. 글리코젠. 그럼 글리코젠은 어떤 거냐? 자, 포도당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할게. 이게 포도당이야. 자, 그럼 이 포도당이 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우리가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돼? 과립 형태로. 과립, 있잖아. 그 알약 형태로. 자, 이렇게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과립 형태의 글리코젠으로 바뀌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간이나 근육에서는 저장하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겠지? 그러고 나서도 포도당이 또 남았어? 그러면은 이때는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살찌는 게 아니야. 살찌는 이유는 뭐냐? 포도당이야.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야. 자,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이 자, 저장이 되기도 하지만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되지만 지방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얘 때문에 뭐냐면은 자, 내장 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피하 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찌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알겠지? 그래서 동물은 포도당을 남는 포도당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 그리고 그 만든 포도당이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밤에 이제 설탕의 형태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 식물에서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는 것은 있잖아. 이제 이거지. 세포벽을 구성한다. 그래서 세포벽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돼요. 자, 이때 세포벽, 포도당이 연결이 되는데, 자, 이 세포벽 할 때 얘를, 자, 셀룰로스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당이 막 연결이 돼. 근데 포도당이 연결되는데, 과립 형태에 연결된 글리코젠이고,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이제 질긴 형태가 되는 거야. 단단하고 질긴 형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얘가 바로 이제 셀룰로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질기지. 그러니까 소 같은 거나 염소들이 풀을 뜯어 먹잖아. 자, 이 셀룰로스는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소화 요소에 의해서는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 소나 가축 이제 염소 같은 가축들은 이 셀룰로스를 어떻게 할까? 소화 효소가 직접적으로 분해를 못하니까 너무 질겨서, 그러니까 소가 위가 4개가 있잖아, 4개. 그러면 얘네들 각각 거기에 저장시킨 다음에 썩게 하는 거야. 발효시키는 거야. 그 발효해서 분해가 되는 거지. 미생물이 분해시켜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돼?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생물이 분해하게끔 발효시키는 거야. 그래서 위가 4개인 거죠. 대세균질하면서 계속 어떻게 잘게 쪼개고 미생물이 이제 쪼개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포벽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때 저장되는 녹말은요, 이거예요, 우리.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알지? 감자, 고구마, 요런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먹고 고구마를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 자, 쌀도 기본적으로 녹말이지, 탄수화물이지.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자, 녹말은 셀룰로스보다 어떻게 돼? 구조가 조금 더 심플해요. 자, 요렇게 돼가지고 녹말은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듬성듬성 연결이 돼 있어. 듬성듬성. 이렇게 듬성듬성, 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소화효소가 쉽게 툭툭툭 끊어서 소화시킬 수가 있어. 아밀레이스가. 그래서 녹말은 이제 이런 형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먹는다고 해서 뭐 소화가 안 돼? 잘 되지? 고구마, 쌀, 소화 잘 되잖아. 왜? 녹말은 셀룰로스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는 물질이야. 바로 이제 이런 식이 되지.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배웠지만은, 자, 일부 세포에,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둬요. 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물질, 남는 포도당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물은 글리코젠의 형태로, 자, 식물은 세포벽,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면서 동식물을 구성하고,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 포도당 일부가 자, 어떻게 글리코젠으로 저장된 다음에 남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방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나오지. 자, 일부가
탄수화물 일부는 지방으로 전환이 된대요. 이거를 지방교대라고 해요. 자, 어디서 일어나면 우리 사람의 간. 그래서 혹시 그거 많이 들어봤어? 지방간. 그치? 지방간. 그러니까 알코올을 많이 먹음으로 섭취함으로써 지방간도 생기지만 아니 술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생기는 거야. 바로 요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지방간이 막 생겨버린다.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이구, 너 왜 그래 오늘? 난, 응? 계약했지? 학교 아직 안 했어? 너 다음 주야? 좋겠다. 그렇군. 자, 됐지? 자, 이게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얘기할 때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단당이라고 그래, 단당. 자, 포도당, 자, 과당, 자, 이런 건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고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면 이게 한 개의 고리 형태를 우리가 단당이라고 그래. 자, 이당류라는 것이 있어. 그건 뭐냐? 이 단당류가 두 개가 연결된 거야. 그 고리가 두 개짜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엿당이라는 것이 있다. 자, 포도당과 포도당이, 그러니까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된 거 우리가 엿당이라고 그래요. 엿당. 그 다음에 설탕. 자, 얘는 포도당과 과당이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리 하나짜리 우리가 단당이라고 그래. 단당. 자, 이 단당 두 개가 연결되면 고리가 두 개가 되겠지. 자, 이걸 자, 다당류라고 얘기할 거야. 자, 다당류는 어떻게 되니? 무수히 많은 단당류가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자, 방금 전에 했던 글리코젠, 녹말, 셀룰로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다당류가 된다. 그래서 얘는 특히 포도당이 계속 연결된 거야. 그래서 포도당이 아주 조밀하게 연결된 건 셀룰로스. 과리 형태로 이제 뚝뚝뚝 이게 쌓여서 만들어진 글리코젠. 듬성듬성 연결되어 있으면 분해가 잘 되는, 소화가 잘 되는 녹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야. 그럼 이걸 왜 하냐? 자, 우리 밥을 먹잖아. 녹말이 분해가 되지, 소화되겠지. 그 녹말은 포도당이 계속 연결된 거야.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제 소화 효소가 분비되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이제 이게 포도당이 막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럼 소화 효소가 이제 이렇게 잘라. 툭툭 잘라. 그래서 두 개짜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2당을 만들어요. 2당을. 자, 이때 만들어진 2당이 뭐야? 엿당이에요, 엿당. 그래서 아밀레이스에서 어떻게 되니? 포도당이란 단당으로 소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아밀레이스, 얘는 말테이스, 막 이런 식으로 소화효소. 그러니까 이게 녹말이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소화되는 과정. 그 엿당이라는 게 나와요, 엿당. 그래서 엿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지. 당이란 뜻이 뭐냐면은 달다는 뜻이에요. 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밥 오래 씹으면은 엿당이 일부 만들어져. 분해돼서 소화가 돼서 엿당이 만들어서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거야. 단맛을.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로 이제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 됐니? 그래서 자, 좀 봐도. 자, 그리고 에너지 4kcal/g이야. 두 번째, 단백질. 자,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뭐가 있다? 질소가 있습니다. 이게 탄소가 있잖아요. 탄소가 우리 몸에서 들어가면서 분해가 되고, 자, 우리 몸에서 이제 막 사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노폐물이 나오겠지? CO2예요. 탄소 때문에 나오는 노폐물이 CO2예요. 자, H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물이에요. 그러면 요 질소, 단백질,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CHO니까 얘는 CO2하고 물밖에 안 나와. CO2하고 물밖에 안 나와. 근데 단백질은 질소가 포함이 돼 있어. 질소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리 몸에서 이용이 되고 사용이 다 단백질 사용이 되고 노폐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NH3야. 이걸 뭐라고 그래? 암모니아라고 한다. 암모니아. 암모니아. 아니 그러면 이 암모니아의 특징이 뭐냐?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기체야. 자극성이 굉장히 강해. 자, 암모니아를 느끼고 싶으면은 뭘 하면 된다? 엄마 아빠 손잡고 횟집 가서 뭘 먹으면 돼? 홍어를 먹어, 홍어를. 홍어가 암모니아거든. 홍어를 삭혀가지고서 암모니아가 배어있는 거거든. 진짜야. 암모니아 기체 냄새 코로 딱 들어오잖아. 고개가 뒤로 제껴져. 그리고 나서 이게 여기 통과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있지. 아이스크림을 막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차가운 것 때문에 칭 하면서 머리가 이제 그치? 이것의 1000배 느낌으로 내 뇌를 머리로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만큼 자극성이 강한 거야. 그럼 이 자극성이 강한 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어. 그럼 우리 몸에 있는 각 여러 가지 장기들이란가 기관들을 세포들한테 자극을 주겠지.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극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간에서 있잖아. 얘를 뭘로 만드냐면요. 요소라는 형태로 만들어요. 요소. 그래서 요소로 만드는데 요소는 자극성이 없는 겁니다. 알겠니? 자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소로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배설이야, 배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배설물을 걸러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냐? 콩팥. 자, 콩팥 또는 신장이라고 하죠. 신장. 콩팥이란 말이야, 콩팥. 그래서 콩팥에서 이러한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배설이야, 배설. 이게 바로 배설인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질소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 알지? 암모니아 만들어지고, 자, 이 암모니아는 자극성이 굉장히 크니까 어떻게 돼? 자극성이 없는 요소 형태로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 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간은 역할이 가장 큰 게 뭐야? 해독 작용이야. 여러 가지 독성 있는 물질을 해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이 하는 일이 더럽게 많아. 그래서 간에 이 계속 안 좋은 물질들이 계속 들어가잖아. 그러면 간의 기능이 저하가 돼버려요. 자, 간은 하나밖에 없지. 신장은 2개예요. 폐도 양쪽 2개고 눈도 2개예요. 귀도 2개예요. 눈 한쪽 안 보인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귀 한쪽 안 들린다고 해서 못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신장 하나고요. 간도 하나야. 자, 콩팥은 2개이기 때문에 한쪽의 기능이 떨어져도 나머지 한쪽이 대신할 수가 있어. 근데 간 하나고 심장이 하나야. 자, 심장이 망가졌어. 죽어야지. 대체할 게 없잖아. 이식 수술 말고는. 마찬가지로 간이 고장이 났어.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는 이게 그래서 간이 문제야, 간이. 간. 그래서 특히 이제 계속 간한테 물이 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술이야, 술. 그래서 술 많이 먹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간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알코올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약. 우리가 먹는 약 있지. 그 먹는 약인데, 그 먹는 약이 간에서, 이것도 독성 이제, 이 간이 약도 독성이 있으니까 간에서 그걸 해독을 하거든. 근데 이게 약이 지나치게 많은 약을 먹게 되면, 이 간에 부담이 되니까 이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해독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그리고 한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한약은 일정 기간 먹으면은 한 2-3달 쉬었다가 6개월 먹고 2-3달 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어쨌든. 그래서 바로 이제 요거고. 자, 이 단백질 또한 에너지원입니다. 4kcal/g이에요. 요거 꼭 외우고요. 자,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순서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단백질은 에너지원이긴 해. 하지만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야. 단백질의 에너지로 사용이 되면은 그거는 가장 최악의 경우가 돼.
단백질은 주된 생명체 구성 물질, 즉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주된 최구성 물질이야. 자, 생명체 몸에서 제일 많은 물질은 뭘까요? 물. 60, 70% 물이고, 액체 상태의 물을 뺀 나머지 중에 고체 상태, 건더기에서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야. 이제 건더기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야. 자, 우리 세포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치? 그럼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기본 단위가 세포잖아요. 그렇죠? 항체, 이게 뭐야? 너 코로나 때 백신 맞았지? 몇 차까지 맞았냐? 한 2차까지 맞지 않았나? 그치? 난 3차까지 맞았는데. 자, 백신 주사 맞는 게 이유가 뭐야? 바로 항체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그래. 항원. 그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면역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항체야. 그러면 항체가 이렇게 항원을 딱 잡아가지고서 얘를 작동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제 뭐냐면 우리 백혈구나 자 T세포라는 것이 있어. T세포 또는 킬러세포라고 그래. 킬러T라고 그래. 킬러T 죽이는 세포가 있어. 백혈구라. 그래서 얘네들 항원을 없애는 거야. 이거 이제 항체라고 하죠. 그럼 항체는 우리 몸에 무슨 작용? 면역 작용을 담당하는 물질이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자, 효소. 우리 몸의 체온은 약 37도야. 37도. 이 37도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로 따지면 낮은 온도에. 자,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아져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그만큼 반응이 쉽게 일어납니다. 맞지?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요.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반응이 쉽게 일어나요. 인력이 약해져 잘 끊어지면서 결합들이 잘 일어나요. 결합이 잘 끊어지고. 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체온은 37도라서 온도가 굉장히 낮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난다. 알지? 근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의 변화, 갑자기 막 기온이 막 영하 30도 떨어졌어.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 그 기온을 버티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해야 되겠지. 그럼 체온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날 건데 그 작용하는데 관여하는 게 바로 호르몬이야. 그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할 건데 37도라는 온도는 굉장히 낮거든. 그러니까 이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려고 올리려고 하다 보면 이미 체온은 더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지. 위험하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반응은 즉각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느리잖아요. 온도를 올려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막 체온이 막 50도, 60도 이렇게 돼. 자, 그럼 60도씨 물에다가 계란을 넣어봐봐. 계란 어떻게 되니? 계란이 어떻게 돼? 뜨거운 물에 계란 넣어봐. 익지? 변하잖아. 단백질이야. 단백질이야. 우리 몸은 단백질로 들어있어. 그래, 우리 몸이 변하는 거야. 그 단백질의 기능을 못하는 거란 말이야. 생명활동 못해요. 자, 그러니까 온도를 올릴 수가 없어. 그 체온이 40도 넘어가면 어떻게 돼? 무조건 병원 가야 돼. 체온 떨어뜨려야 돼. 왜? 우리 몸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온도를 올리지 않고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효소라는 촉매를 넣어줘야 된다. 촉매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반응을 빠르게 하는 물질이 바로 촉매인데 그 우리 생명체에서 촉매는 바로 효소고요. 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자, 호르몬이란 건 뭘까요?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항상성이야. 항상성. 그러니까 체온을 일정히 유지해야 돼. 더우면은 체온을 낮춰야 되고요. 추우면 체온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체온을 늘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남자니까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겠지 많이.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될 거야. 근데 남자인데 남성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여성화 되는 거예요. 여성화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물질, 우리 몸의 상태를 늘 일정하게 만드는 물질, 이거를 호르몬이라고 그래, 호르몬. 그 호르몬의 주된 물질이 바로 뭐야? 단백질이야. 오! 그러면 단백질은 이게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 거야? 생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질이 단백질이야.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냐? 그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된 것이 단백질입니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이 단백질의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 그치? 이 단백질 정보는 그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전이라고 하고요. 자, 이 정보를, 이 단백질 정보가 바로 유전 정보가 되고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단위체가 유전자고요. 유전은 다음 세대로 전달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게 유전이고요.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뭐다? 생식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연결된다. 알지? 자,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은 결국 생명체의 주된 물질이, 구성 물질인데 결국 이게 뭐야? 단백질 없으면 생명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명체와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질이 단백질이야. 그래서 이 단백질의 정보, 이걸 우리가 유전 정보라고 그래요. 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단위체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그래요.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우리가 DNA 또는 우리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야. 게놈 프로젝트 막 그걸 게놈이라고 그래. 자, 그거 이제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돼야 돼. 근데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뭐야? 생식이야. 그래서 암수 구별이 없는 것이 무성생식, 암수 구별이 있으면 유성생식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이 중2, 중3 때 나와. 배워 이거. 중3 때 자,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하면서 세포 분열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배운다. 유전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야. 이거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은 에너지 원보다는 우리 몸의 구성. 그래서 나는 근육을 만들고 싶어. 운동을 할 거야. 헬스 할 거야. 그거 뭘 먹니? 달걀이나 고기를 먹죠. 특히 닭가슴살. 그치? 이런 것도 막 먹고 또는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 먹지. 그래서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자, 두부는 콩입니다. 그래서 이 콩에는요, 단백질이 많아요. 콩에는 유난히 단백질이 많아요. 그치? 그래서 콩,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단백질이 주로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이다. 그래서 단백질은 항상 우리가 일정량 꼭 섭취해줘야 돼. 왜? 단백질 섭취해야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고 우리 몸의 면역작용을 하는 항체를 만들고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를 만들고 아니 나를 늘 일정 항상 같은 상태로 만드는 호르몬을 단백질 가지고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 중요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거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는 가장 최악인 경우예요. 어떤 경우?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이용할 때 제일 먼저 이용한 순서가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내 몸에 있는 탄수화물 다 이용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지방을 이용할 거야. 지방도 다 이용했어.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럼 결국 우리 몸의 근육을 단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거야. 그래서 가끔 이제 TV 보면 유니세프 막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그치? 후원. 거기에 이제 애기들 나와. 그치?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애들. 그 애기들 봐봐. 어떻게 돼? 뼈밖에 없지. 우리가 피, 골이 상접한다고 그래. 진짜 못 먹으면 피, 골. 자, 피가 뭐야? 피부, 골, 뼈. 그러니까 피부와 뼈가 붙었어. 자, 원래 피부와 뼈 사이에 뭐가 있는데? 근육, 단백질. 근데 어떻게 해? 붙었어. 그러니까 이 단백질까지 다 에너지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그만큼 굶었다는 얘기야. 바로 그런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단백질 진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요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아,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뭔가 공부할 때, 그 이제 나중에 연결되고, 그래, 이 부분 할 때 더 쉬워지는 거고, 조금 더 이해가 되면 좀 외우기도 편할 거라는 거지. 알지? 근데 이 단백질이 진짜 중요해, 단백질이. 그리고, 단백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이고, 그래서 아미노산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단백질이야. 그러면 단백질을 섭취했어. 자, 그럼 단백질 위에서부터 먼저 소화가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소화가 되면서 이제 복잡한 형태가 이제 단순 형태로 끊어져요. 우리가 이걸 이제 펩톤이라고 그래, 펩톤. 그리고 나서 소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뭐 2개짜리, 3개짜리로 끊어져. 그렇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개짜리 아미노산으로 쪼개지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단백질이라면, 자, 이제 세 번째, 지방. 근데 이게 웃긴 게, 지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지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지질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 지질 안에 지방이 포함이 돼 있다. 알지? 지질 안에 지방이 포함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지방도 CH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HO, 탄단지 세 개는 CHO에다가 단백질만 질소가 포함이 돼 있어. 질소가.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원인데, 자, 앞에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은 그람당 4kcal인데 얘는 그람당 얼마니? 9kcal야. 그러니까는 와, 4.5kcal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1g당 에너지가 2배 이상 많잖아. 그러니까 2배 이상 많으니까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저장의 형태로 가자는 거야. 왜냐면 같은 질량 저장했을 때 2배 이상의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방은 주로 에너지의 저장 형태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3대 영양소가 에너지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의 사용 순서를 보면은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해요. 그리고 나서 지방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단백질의 형태로 사용한다. 어째?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에너지 저장의 형태다. 에너지 저장의 형태다. 오늘 여학생 아파가지고 못 오는데 요즘 막 장난이 아니네.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더 심해질 거냐? 자, 학교 요즘 뭐야? 코로나 걸리면 학교 안 결석해도 상관없지? 자율이야? 그러니까 학교 안 가도 결석 처리 안 하잖아. 변결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거기 막 코로나 이전에 가끔씩 이제 눈병이 유행했어. 아폴로 눈병. 그 아폴로 이거 전염력이 되게 강하거든. 그래서 아폴로 눈병 걸렸으면 한 일주일간 학교 안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애들, 남학생들 특히 막 친구가 아폴로 걸렸어. 그 아폴로 그 눈병 걸렸는데 학원 오잖아. 야, 오지 마. 그러니까 악체가 또 온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막 걔한테 가가지고 걔 손을 만져. 그 지 눈에 막 부비는 거야. 왜? 지 학교 안 가려고. 그게 못하는 거야, 진짜. 고등학생들이 말이야. 초딩도 아니고. 초딩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진짜. 그런 거야, 뭐. 자, 이 지방은 에너지 저장 형태고, 자, 우리 몸의 구성 물질입니다. 자, 꼭 이해할 때. 자, 먼저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자, 우리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의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인지질. 그래서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원소기호에서 인 있지, 피. 인산, 막 이럴 때 그 인이야. 자, 요 지질이 바로 이제 뭐냐면 요 중성 지방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요 인지질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세포막이다. 그래서 세포막 인지질이, 자, 여기가 인지질이 요렇게 있어. 요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인지질이 한 개, 두 개가 그러니까 두 개가 층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막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얘를 인지질의 이중층이라고 그래. 자, 이게 이제 세포막의 형태가 되고, 자, 다음 이제 중성지방 있지, 중성지방. 자, 이 중성지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피하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피하지방. 또는 이제 이 피하지방에서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지. 내장지방이라고 얘기해. 자, 이 중성지방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해보자. 자, 이 중성지방은 한 개의 글리세롤 그리고 세 개의 지방산이 연결이 된 거야. 자, 글리세롤 이제 내가 여기 할 건데 이제 이거는 고등 과정이라 지금 하지 않고 글리세롤은 알코올의 일종이야. 그래서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우리 스킨 로션 있지. 스킨 로션. 알코올의 특징 중에 뭐냐? 알코올은 약간 소독 효과가 있어. 그래서 우리 손소독제 지금 이제 많이 안 쓰지만 한때 우리 손소독제 진짜 징그럽게 그치? 달고 살았잖아. 손소독제 달고 살았잖아. 그 손소독제가 알코올이야. 알코올. 에탄올 이루어진 거지. 그 마찬가지로 알코올이야. 알코올은 물에 잘 녹지. 그렇잖아. 그 에탄올 물에 녹인 게 뭐야? 그게 소주잖아. 그게 소주 아니야? 그게 소주. 그래. 자, 근데 지방산은 물에 안 녹아. 그래서 이 글리세롤 부분은 물에 녹기 때문에 물하고 친해. 자, 지방산은 물에 안 녹기 때문에 물하고 안 친해. 그래서 이 글리세롤이 이렇게 있다면은 지방산이 이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얘는 이제 탄소, 수소, 가끔 이제 산소가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글리세롤이고, 여기가 이제 세 개의 지방산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러면 이 글리세롤이, 여기가 이제 글리세롤인데, 글리세롤 물에 녹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하고 어떻게 돼? 친하지. 물하고 친하니까, 여기를 우리는 뭐냐면, 물하고 친해. 친수성. 자, 마치 머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친수성 머리라고 그래. 자, 여기가 지방산 부분이거든. 자, 지방산은 물에 안 녹아요. 그 물에 안 녹으니까 물하고 안 친하죠. 그 물에 안 녹으면 어디에 녹아요? 기름에 녹아요. 그래서 기름하고 친하다고 해서 얘를 친유성 꼬리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친유성 꼬리, 지방산이 글리세롤에 연결된 걸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그래. 이걸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자, 얘가 소화가 된단 말이야. 소장에서. 자, 리페이즈라는 소화 요소가 분비되면서 소화될 때 어떻게 소화되냐면은, 그럼 이렇게 해서 글리세롤하고 세 개 지방산으로 돼야 되잖아. 아니, 두 개 지방산이 떨어져 나가. 그러면 두 개 지방산이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돼? 글리세롤 하나랑 한 개 지방산이 남아있겠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모노글리세리드라고 그래. 글리세롤에 한 개의 지방산이 달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지방산 세 개가 분해되는 게 아니라 분해될 때, 소화될 때는 두 개의 지방산 그리고 글리세롤하고 한 개의 지방산 이렇게 붙어있는 모노글리세리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화가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융털에서 흡수가 돼요. 자, 정확히 말하면 얘는 물에 안 녹죠? 물에 안 녹으니까 융털의 암주간이라는 곳에서 흡수가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중성지방. 자, 중성지방이 이런 형태가 되고, 자,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가 이것도 이제 지방이야. 지방. 주로 이제 얘는 혈액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혈액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야. 자,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게 아니야.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어. 자, 좋은 콜레스테롤은 자, 혈액 속에 있으면서 혈관벽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야. 좋은 콜레스테롤. 그래서 혈관벽을 구성하는 거고요. 자, 어떤 콜레스테롤은 덩어리를 저기해요. 그래서 덩어리가 이루면서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지. 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빠졌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호르몬, 남성, 여성 호르몬도 지방입니다. 알겠니?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이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자, 세포막, 알지? 인지질, 그다음에 중성지방, 피하지방, 내장지방, 콜레스테롤, 자, 혈액 속에 있으면서 혈관벽을 구성하기도 하지만은 덩어리 형태를 져서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는 자, 나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여성 호르몬도 바로 이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잠깐만. 야, 이거 오타 난데. 따옹이 뭐냐, 이거? 이거 오타. 아씨, 왜 따옹이 왜 나와? 이거 무슨 오타지? 따옹이 뭐지? 어디서 오타 났지? 자, 기름이 바로 지방이에요. 그래서 깨기름, 참기름, 들기름, 버터.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 이런 것들. 저 따옹이 뭐야, 저거? 잠깐만, 저 따옹이 어디서 나왔지, 저거? 따옹이 뭐지? 갑자기 당황스럽네. 자, 콩 같은 경우도 단백질도 있지만 콩은 기름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콩기름,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주 영양소 또는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에너지원. 두 번째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물질. 그래서 주 영양소는 일단 에너지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CHO가 주가 되다. 특히 탄소. 자, 그럼 이제 부영양소라는 것이 있다. 자, 이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자, 에너지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 영양소보다 양은 적어요. 그래서 일단 부영양소는 첫 번째, 얘는 때려 죽여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고, 자, 소량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생명활동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기도 해요. 생명활동을 조절하기도 하고 몸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무기영유인데 그냥 얘는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이온, 음이온. 그래서 보통 이제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그치,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는데, 자, 얘는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몸을 구성해요. 그래서 뼈, 칼슘, 인, 이, 마찬가지 칼슘, 자, 혈액에 철, 이온,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을 해요.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그런 거 들어봤지? 눈썹이 막 떨려. 뭐가 부족해? 마그네슘. 알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몸의 조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면 그것에 대한 결핍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소량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면 결핍증이 나타난다. 자, 만약 자, 철이온. 우리가 이제 얘를 철분이라고 그래. 철분. 자, 얘가 철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적혈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니? 자, 적혈구는 혈액 속, 우리 혈액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 혈액에는 자, 고체 상태의 덩어리 혈구가 있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 나머지 액체 성분이 이제 혈장이라고 그래. 혈장. 그래서 고형, 혈장, 액체 성분 이렇게 나눠져. 혈구 중에 적혈구가 있어. 적혈구는 주로 하는 역할이 산소의 운반이야. 자,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요 적혈구는 무수히 많은 헤모글로빈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알지? 그랬을 때 이 철 이온은 바로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 이온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가 플러스 이온이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단백질 덩어리가 모여요. 단백질 덩어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의 형태가 되기 바로 헤모글로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호를 HB라고 해요. 헤모글로빈. 알지?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O2 이렇게 되면 산소 운반하는 거야. 근데 얘도 자, 우리가 일산화탄소 운반하면 이렇게 돼. 자, 일산화탄소가 무슨 기체지? 연탄가스.
옛날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연탄 보일러, 그거 있잖아. 1988 봐. 응답하다. 1988. 응팔 봐. 나 대학 때 자취할 때 연탄 보일러 썼단 말이야.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겨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연탄을 막 이제 잔뜩 시켜. 막, 그래서 몇백 장 시켜. 그러면,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막 그랬단 말이야. 연탄 보일러. 근데 연탄이 이제 고체, 석탄을 만들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는 연수가 불안전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생겨.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산화탄소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잖아? 그럼 O2하고 CO2가 있어. CO, 일산화탄소. 이게 일산화탄소고 산소가 이렇게 결합하는데 일산화탄소도 결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헤모글로빈하고 얘가 경쟁적으로 결합을 해버려.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결합하면 산소가 적게 결합하겠지. 그럼 우리 각 세포로 산소의 운반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심하면은 혼수 상태 빠지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게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지.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이런 게 헤모글로빈이거든. 그러면 이 철분이 부족해요. 그럼 헤모글로빈이 적게 만들어지겠네. 적혈구가 적게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뭐가 생겨? 빈혈. 이게 바로 빈혈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무기염료예요. 무기염료. 그리고 자,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제 나트륨 주로 이제 금속의 양이온만 얘기했지. 자,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금을 먹으면 염화나트륨을 먹는단 말이지. 자, 나트륨 이온은 우리 그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게 조직액이야. 조직액 또는 체액이라고 그래. 조직액이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식염수가 있지. 너희 안경 쓰니까 저기 렌즈 하잖아. 렌즈 하지 않아? 여학생들 렌즈 하는데, 남학생 렌즈 이제 하게 되면 렌즈 어떻게 돼? 세척할 때 식염수 하잖아. 그리고 이제 뭐 비염 있는 애들은 코 세척하지. 코 세척할 때 어떻게 돼? 물로 해? 아니, 식염수를 해. 왜냐면 그게 내 몸의 농도랑 맞기 때문에 자극이 없단 말이야. 코 세척할 때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흐르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 해가지고 약간 이제 살균 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식염수 넣고 해야 되는데 한 번은 내가 식염수를 까먹고 그냥 물, 이 상태 했다가 꽉 짰는데 그게 물이야. 식염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내 몸의 농도랑 안 맞잖아. 그러니까 자극이 오는 거야. 우리 코에 물 들어갔을 때 그 자극이 있지. 그게 이제 그 자극이 오는 거지. 근데 식염수에는 그 자극이 없어요. 왜? 내 몸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트륨 이온이에요. 나트륨.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럼 염화이온은 뭐냐? 이 염화이온은 바로 위액의 성분이야. 자, 위액이 염산이거든. 염산은 HCl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많이,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있단 말이야. 소금을 안 먹으면요, 오히려 소화가 안 돼요. 위산이 분비가 안 돼서. 그래서 소금도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서 제일 먼저 주사 뭐부터 놓니? 응급 병원에 실려가면. 아프면. 수액을 놓지. 그 수액이 뭐야? 소금물이야. 식염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얘기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자,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 너희는 상관없겠지만, 아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에 많이 있냐? 굴에 많이 있어, 굴. 우리 이거 먹으면요, 어디에 영향을 주니? 정력에. 알겠지? 아빠들 굴 좋아하잖아. 바로 그 얘기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기염료입니다. 그래서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이제 빠진 게 이제 아이오딘 있어, 아이오딘. 자, 이 아이오딘, 이걸 이제 아이오딘이라고 불러, 아이오딘. 자, 왜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배울 내용들이야. 그럼 아이오딘은 주로 이제 뭐냐면 얘는 미역에서 주로 많이 얻어요. 미역. 자, 이 아이오딘이 무슨 역할 하냐? 저 들어봤지? 갑상선. 갑상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거. 자, 우리 갑상선에서 자,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티록신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자, 이 티록신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포도당을 연소시켜서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데 요 티록신의 호르몬이 분비가 돼. 그래서 추우면 이 티록신이 분비가 돼. 그럼 티록신이 이제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 체온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추우면 어떻게 해야 되니? 배고픈 거야. 추우면 배고픈 거야.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만들면 안 되지. 배고파도 입맛이 없어. 그래서 추우면 배고픈 거야.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아픈 만큼 서러운 건 없단 말이야. 그치? 아니 추운데 배고파. 또 아파. 그게 돈 없어. 야, 이게 제일 서러운 거야. 그치? 바로 그런 거다. 어쨌든 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예요. 무기염류. 우리 몸에 대한 거고 이런 거 기본 상식으로도 알아두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또는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자, 비타민 또는 바이타민. 자, 이 비타민, 바이타민은요, 우리 몸에서 소량으로 몸에 조절작용을 합니다. 자, 조절작용하게 되면요, 반드시 뭐가 나와요? 결핍증이 있어요. 그리고 과다증도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같은,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 결핍증과 과다증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치? 자, 근데 결핍증은 모든 비타민에 다 있습니다. 자, 모든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 A, B, C, D, E, K가 있어. 자, A, B, C, D, E, K인데, 자, 그 중에서 비타민 B, C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지용성, 물에 안 녹고 기름에 녹아요. 자, A, D, E, K야. 아데크야. 아데크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외우면 되겠지만, 그냥 B, C가 수용성이다. B, C. 그럼 B, C를 뺀 나머지는 뭐가 돼요? 지용성입니다. 그러면, 자, 이 수용성은 우리 몸에서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오줌이 물이니까. 이제 지용성은 오줌으로 빠져나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과다증이 없어. 내가 비타민 C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 비타민 C 많이 먹으라고 그랬잖아. 내가 하루에 비타민 C 10알씩 먹는다고, 최소. 진짜 코로나로 해서 한 2번 정도 약간 감기 기운이 온 적이 있어. 진짜요. 코로나 때. 나 코로나인지 몰랐는데 이게 왠지 코로나인 것 같아. 한번 막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수업하는데 막 이제 몸살기가 오전에 막 있는 거야. 와, 지금 감기인가? 처음에 몸살. 근데 감기는 아닐 것 같고. 그러다 막 이제 몸살이 막 와서 몸이 막 떨려.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자는데 계속 막 이제 독감 걸린 것처럼 막 떨려. 그래서 타이레놀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땀을 뺐지. 다음날 멀쩡해. 그리고 지나고 나서 아, 그게 코로나였구나. 그게 한 2번 정도 온 적이 있어. 그냥 그리고 감기 걸린 적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려도 그냥 하루 이틀, 하루 만에 그냥 땀 한번 쫙 빼고 그냥 멀쩡해졌어. 진짜로. 그러니까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야. 비타민C. 왜? 자, 보통 이러지.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뭐든 많으면 안 돼. 아, 얘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곳에 다 사용되고 나머지 오줌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과다증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용성은요, 과다증은 존재하지 않아요. 결핍증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 부족하면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괴혈병이라고 그래서 상처 났을 때 피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막 이제 막 종기 생기고 막 사망에 이르게 돼. 괴혈병. 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결핍증은 모든 비타민에는 결핍증이 있어요. 근데 지용성은 과다증도 있고 결핍증도 다 있어. 왜? 지용성은 오줌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누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축적이 되는 거야. 누적보다 축적이라는 표현이 낫겠다. 그래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은 일정 기간 먹고 약간은 쉬는 기간을 좀 가져줘야 된다. 이제 바로 이런 것들 있어. 그래서 비타민 A 부족하면은 우리가 야맹증. 그리고 자, 비타민 D는 이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면역 작용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주로 햇빛에 의해서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이 전체적으로 다 결핍에 해당이 돼. 비타민 결핍. 이상하게 비타민을 안 먹더라고. 비타민을 안 먹더라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 K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면역과 관련이 돼 있다. 우리 몸의 면역작용과 관련이 됐고, 자, 비타민 K 같은 거 피부 좋아지는 비타민 K 많이 먹어야 돼. 노화 방지에도 많이 쓰이고, 특히 얼굴 피부에 좋고요. 자, E도 마찬가지고요. 자, D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작용과 많이 관련됐고, A는 눈과 관련돼 있고, 자, 바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과다증, 결핍증이 다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 자, 그리고 비타민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주로 얘는 이제 우리의 과일, 채소 요런 데 많이 들어가 있죠. 과일, 채소 많이 들어가 있다. 자, 비타민이야. 비타민. 예전에는 조금 더 세분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얘는 생략해서 많이 나오더라고. 자, 그 다음에 물이야. 물.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60, 70% 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물질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리고 고체에서는 단백질. 알지? 고체에서는 단백질. 그리고 지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여기 하나 빠졌는데 우리 그 DNA, RNA, 핵산. 그리고 탄수화물이 아주 소량 들어가 있다. 그리고 무기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물입니다. 물. 우리 몸에서 60에서 70% 차지해요. 근데 에너지도 아니야. 에너지원이 아니야.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해. 근데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물이 10%만 줄어들잖아. 사망에 빠진다. 죽어. 그만큼. 자, 얘는 생명체 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포의 70%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물이라는 환경에서 일어나요. 자, 물은 비열이 크고 기와 열이 크다는 거예요. 자, 비열이 크기 때문에 1도씩 올리는데 많은 열이 필요해. 1g 물이 1도씩 올라가는데 자, 1칼로리의 열이 필요해. 자, 비열이 크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도 올리면 많은 열을 흡수해야 되죠. 그러면 많은 열을 흡수해야만 1도씩 올라간다는 거야. 그 온도가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적다. 온도 변화가 적다. 우리 뒤쪽에 나오잖아, 이거. 마지막에 열과 우리 생활. 그래서 얘는 천천히 가열이 되고 천천히 냉각이 됩니다. 밖에 아무리 더워도요, 체온은 천천히 올라가요. 밖에 아무리 추워도 영하 3도 갑자기 뚝 떨어지고 반팔로 뛰쳐나갔어. 나가자마자 얼어 죽지 않아. 그렇지? 아무리 추워도 체온은 천천히 떨어진다.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 항상성 조절에 의해서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면서 체온을 유지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체온 조절 담당하고 기와일이 크다. 아이, 더우면 땀 흘리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체온 조절. 자, 다음 물은 용해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물질들은 물에 다 녹아요. 단지 이제 물에 많이 녹냐, 수용성, 물에 소량 녹냐, 조금밖에 안 녹냐, 지용성. 그래서 양분, 노폐물, 산소, 이산화탄소 등을 운반한단 말이야.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혈액입니다. 혈액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르몬도 혈액에 녹아요. 효소도 혈액에 녹아서 운반이 돼. 항체도 혈액 속에서 녹아서 운반이 돼. 그래서 우리 온몸은 가장 큰 대동맥, 대정맥, 동맥, 정맥, 각 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그 혈관을 그럼 혈액의 대부분, 액체 상태에서 대부분 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운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영양소가 돼. 됐니? 자, 체크합시다. 영양소 검출. 자, 최대한 외우세요. 나 진짜. 야, 이거를 왜? 아니, 색깔을 왜 외워야 돼? 나도 안 외우는 건데? 자, 우리가 영양소 검출하게 되면 4가지가 있다. 녹말을 검출할 거고, 포도당을 검출할 거고요. 단백질을 검출할 거고, 지방을 검출할 거야. 알지? 자,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I2, KI 이라고 그래.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얘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I2는 이게 보라색이야. 알지? 보라색인데 얘가 녹말하고 딱 만나잖아? 이렇게 만나잖아? 그럼 색깔이 바뀌어. 녹말하고 딱 I2가 붙으면서 색깔이 변해. 자, 청남색으로, 청남. 알지? 그러니까는 푸른색에서 남색하고 섞여 있는 애매한 그 색깔, 한 요 정도가 청남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나? 요 정도가? 요런 색깔. 청남색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오디나 칼륨을 넣었더니 청남색으로 바뀌었어. 아,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녹말이 있는 거야. 알지? 청남색으로. 그러니까 이 색깔의 변화를 좀 외우고 사용하는 것도 외워야 돼. 자, 다음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것이 있어. 자, 베네딕트 용액을 놓고 가열을 해요. 자, 포도당 용액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색입니다. 근데 가열했더니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황색 그 사이에 있는 색깔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 자, 외울 때는 포베. 알지? 포베. 포베라고 해요. 포베. 이제 그래서 자, 노가 포베. 그 다음에 단백질. 자, 5% NaOH 수산화탄 수용액하고 1% 황산구리 용액이야. 알지? 자, 이거를 뷰렛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뷰예요. 단뷰. 그렇지? 자, 그래서 무슨 색깔로 바뀐다? 보라색으로 바뀐다. 뷰렛 반응했더니 보라색으로 바뀌었다. 단백질이다. 진짜 이거 진짜 싫은데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무턱대 외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자, 노가 포베 단뷰.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수단쓰리야. 수단. 저기 아프리카 나라 이름 수단 아니야? 완전 지방이잖아. 자, 그래서 자, 지방은 수단 3용액. 그래서 색은 무슨 색? 선홍색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수. 자, 노가, 포배, 단뷰, 지수. 어쩔 수 없다. 이거 다 외울 거야? 자신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크짤 따서 그냥 딱딱딱 구분해도 노가, 포배, 지수, 단뷰. 단백질 뷰렛 반응. 노가, 녹말은 아이오디. 알죠? 자, 포배,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 알지? 그 다음에 지수, 지방은 수단3. 알지? 그래서 자, 블랙핑크 컴백한 다음에 지수하니까 갑자기 블랙핑크 생각나네. 난 그것보다 2NE1이 다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 나 옛날에 2NE1 되게 좋아했거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 어떤 검출 반응 가지고서 이제 막 문제가 막 이제 튀어나오거든. 자, 확인해보자. 나 진짜 이런 거 진짜 싫어, 외우는 거. 오우야.
자, 36번 문제. 자, 묽은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A, B에다가 자, 증류수하고 침 용액을 집어넣었어. 그럼 침에는 아밀레이스라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녹말이 자, 소화됐겠지. 자, 그리고 나서 A와 B에 각각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넣었어. 자, 녹아니까 녹말을 검출하는 거죠. 그럼 A는 증류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녹말이 분해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남색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알지? 자, 그 다음에 시험관 B는 녹말이 분해돼서 뭐가 되니? 자, 포도당으로 소화가 됐을 거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런 색깔이, 그러니까 아이오딘 넣으면 그냥 얘는 보라색이 되겠지. 청남색으로 바뀌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녹말이 남아있고 얘는 녹말이 분해됐어. 그래서 뭐가 됐어? 포도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에서는 아무런 색의 변화가 없지. 색 변화가 없지만, 자, 베네딕트 용액이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에서 색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쵸?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은 무슨 색이야? 황적색 아니야? 황적색. 황적색.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머릿속에 아까 딱 4개잖아, 그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포배 막 그래서 이제 막 뭐 노가, 포배, 지수, 단뷰 막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그려봐봐. 여기 녹말, 포도당, 그쵸? 이렇게 했지? 여기 청남색이었고 머릿속에 색을 그려봐봐. 황적색이었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색, 여기는 이제 선홍색이고 이거는 뭐 무슨 색이었더라? 보라색이었나? 그치? 보라색이지. 그래서 단백질 뷰렛 반응은 보라색이었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버리란 말이야. 그래서 암기 잘하는 애들은 그거를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화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나 가끔씩 이제 하는데. 자, 그러니까 시험관 A의 용액은 아이오딘화 반응에 의해서 황정색이 아니라 청남색을 띱니다. 맞니? 청남색. 자, B는 녹말이 분해가 됐죠? 그렇지? 그러니까 녹말이 검출이 안 됐지? 자, 그래서 반응 결과 청남색이 아니라 뭐야? 황적색이 돼야 돼. 자, 소화효소는 체온 범위에서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게 바로 체온의 범위니까, 맞지? 이거 맞고. 자, 침 용액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물질, 아밀레이스가 있다. 막 이런 거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색깔, 요거 영양소 검출 반응 좀 잘 봐야 되고, 자, 이게 다시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 요 29번 같은 문제. 자, 29번 문제 봐봐. A 플러스 B, B하고 C를 넣었는데 아이오딘화 반응했더니 청담색이 됐대요. 자, 녹말이 있고 얘는 녹말이 없어요. 자, 베네딕스 반응이 없고요. 자, 황적색이니까 포배. 자, 포도당이 있는 거야. 자, 뷰렛 반응 둘 다 보라색이니까 뭐가 있니? 단뷰, 단백질 다 있겠지. 자, 수단 쓰니까 지방은 없어. 그래서 지방은 없는 거야. 둘 다. 지방은 없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겹치는 게 얘란 말이야. 단백질. 겹치는 게 B란 말이야. 그래서 B에 뭐가 있다? 단백질 있다. 그러면은 A에는 뭐가 있니? 녹말 있겠네. 그럼 C에는 뭐가 있겠어? 포도당이 있겠네. 끝. 이제 보기 풀면 되잖아. 그치? 이런 거야. 그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색깔을 물어보기도 할 거고,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는 색깔 물어보는 할 거고. 그래서 색깔까지 외워두면 좋지. 그래서 여기가 녹말, 포도당, 단백질, 지방. 그치? 그럼 여기서 그린 다음에 청남색, 황적색, 보라색, 이게 무슨 색이었지? 선홍색. 그치? 붉은색 또는 선홍색. 지방 3. 옛날에 이게 빨간색으로 했는데 선홍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그려놓고 외워두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런 거지. 색깔 변화 나오고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 쌀 음료수, 식용유,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 알아보자는 거지. 그래서 A, B, C, D의 쌀 음료수를 다 집어넣었어. 아침 햇살을 집어넣네. 아침 햇살. 자, 그리고 나서 색깔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자, A에 자,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 그럼 A는 지금 뭐야? 그러니까 녹말 검출이잖아. 그치? 녹말. 자, 포도당 검출이고요. 얘는 단백질, 뷰렛 반응. 얘는 지방 검출입니다. 그러니까 A는 쌀 음료수에는 자, 녹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니까는 포도당이 같이 있겠네요. 쌀 음료수는. 자, 식용유에는 지방만 있어요. 자, 우유에는 포도당과 보라색이니까 단백질과 지방이 다 있네. 그치? 이제 보기 펴면 되지. 별거 없지? 별거 없어. 이게 별거가 되면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자, 이런 게 별거 되면 큰일 난다. 단 이제 문제 풀면서 확실하게 외우고 자, 실수 같은 것들을 줄여나가야 돼. 계속 이제 여기 영양소 검출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17번 같은 문제 보잔 말이야. 자, 식품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식품 1인분의 영양 성분표예요. 자, 얻을 수 있는 총 에너지입니다. 3개는 빼야죠. 에너지원이 아니니까. 탄단지잖아. 단백질 4kcal, 지방 9kcal, 탄수화물 4kcal, 그리고 더해봐. 틀리면은 계산 실수지. 그렇잖아. 자, 이거 다 해놓고 또 계산 실수한 더하기 잘못해가지고. 더하기 잘못해서 막 틀린다? 이런 거 안 돼. 자, 항상 시험은 안 틀리는 게 최고야.